네, 반갑습니다. 네, 듣거나 말거나 청취자 여러분. 네, 오늘도 역시 메인 DJ 혁강상태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슬픈 일, 기쁜 일,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하루하루 그런 일들이 이렇게 교체하곤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좋은 일이 나쁜 일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어쨌거나 요즘 그 코로나 사태가 참 한국에서도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무서운 일이죠. 예, 1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 많이 싸돌아다니지 마시고 나댄다고 해요. 요즘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뭐 그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라는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서운 것이다. 네, 요 말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퍼뜨리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제에 맞게 여러 가지 그 편집이 아니구나. 편성에 돼 있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뭐 1화를 들어주셨다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대충 아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하던지 살을 붙이던지 아니면 살을 빼던지 다이어트 하던지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일단 한번 이제 라디오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겁니다. 참 지겨우실 텐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독일의 신비사상가 그리고 수도사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혈기가 방에 들어오면 지혜는 슬그머니 도망간다. 예, 여기서 말하는 혈기랑 지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예,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방에 들어갔더니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혈기라고 하면 약간의 감정이 들어간다고 할까요? 조금 솟구치는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좀 혈기라고 하죠. 예, 뭐 이게 뭐 성적이나 아니면 그 화가 나서 나는 분노의 혈기, 뭐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곤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만약에 생겨났다면 자기 몸에 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생긴다면 지혜, 좀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표현하죠. 예, 이성적인 판단은 슬그머니 도망간다. 예,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 충동살인, 뭐 충동, 폭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그 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멀리 도망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의 이성을 놓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한 번 더 정신을 잡아서 이러면 안 돼. 이럴 때는 한번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심호흡을 10번 정도 해보세요. 아니면 눈을 감고 숫자를 1부터 10까지 한번 세보는 것도 숫자가 커질수록 지혜는 슬그머니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네, 아주 야무지게 들었습니다. 말말말이었습니다. 명언이 좋죠. 혈기가 방에 들어오면 지혜는 슬그머니 도망간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뭐 게임을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죠. 뭐 LOL 같은 거 하면. 네, 그래요. 네, 그런 분노들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말만 말해서 뭐 할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제가 올릴 때 올리니까. 그래요. 네, 오늘의 주제는 술이었어요, 술. 술. 그 부제도 좀 적어놨는데 부제에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이게 부제입니다. 왜일까요? 네, 술이라고 일단 뭐 정의하자면 뭐 알코올로 된 알코올이 첨가되어 물과 섞여진 뭐 먹을 수 있는 뭐 음료죠, 사실. 그렇죠. 사실 이 녀석은 저희와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술이나 뭐 친구를 만날 때나 아니면 뭐 특히 대학교 입학할 때 참 많이 먹었죠. 요즘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도 있고 거의 뭐 요즘은 이렇게 술을 많이 못 먹거나 안 먹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대학교 막 이렇게 잔디밭 이런 데서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한 여섯 일곱 이렇게 둥그랗게 앉아가지고 그 가서 그냥 먹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럼 이제 술 먹고 친해지고 다음에 또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술 문화가 뭐 사실 별거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냥 이렇게 즐거운 사람끼리 만나서 아니면 좀 뭐 진지한 얘기를 하거나 뭐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예, 간단하게 뭐 커피숍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좀 더 감정에 솔직해지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고 참 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그만큼 술도 많이 먹고요. 막, 야, 내가 술을 몇 병 먹는 줄 알아? 네 병 먹어. 너 몇 병 먹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야, 내가 저번에 아는 형이랑 둘이 먹었다가 아주 한 짝을 다 먹었다, 야, 새벽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센 척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센 척이라는 게 참, 예, 어렸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을까 말았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허세죠. 정말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뭐 그런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뭐든지 적당히 뭐 이런 말씀 아시죠? 소금도 적당히, 설탕도 적당히, 단백질도 적당히. 예. 이것처럼 뭐 술도 적당히, 뭐 좋은 날 있을 때 적당히, 나쁜 일 있을 때 적당히. 예, 이렇게 먹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술이란 게 참 그런 거죠. 진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좋은 날도 먹고 슬픈 날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먹게 돼요. 많은 술자리가 생기곤 한데 근데 결국은 이걸 주제로 잡은 게 뭐겠습니까? 술에 대한 좋은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술이 과해지면 생기는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경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겠죠?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청취자가 있다면 예, 그분의 술 실수가 뭔지, 술 주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누구나 주사는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죠. 왜냐면 술을 계속 먹으면 크게 결국은 주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네, 술이 과해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자신의 술을 한번 술 주사, 아니면 술을 먹을 때 하는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정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좀 흔한 사람들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술을 먹어, 신나게 먹어. 그리고 그냥 어느 순간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니 자고 있는 거야. 계속 자. 네 명이서 먹는데 한 명 계속 자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문제는 또 둘이 먹을 때 문제야. 걔가 자고 있어. 그럼 난 뭐 하고 있냐 이거야. 예,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서 그나마 낫긴 한데 뭐 어쨌든 그것도 참 일단 이 주사가 가장 좋은 주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사는 집에 가는 거예요. 이 기소 본능이라고 하죠. 술을 많이 먹었어. 이제 필름이 끊겨 버렸단 말이지.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근데 난 또 화장실 갔다 왔어. 딱 봤는데 없는 거야. 전화 무지하게 때려봐요. 전화 한 10통 해봐도 받지도 않아. 근데 이러면 다음날 전화 오는 거야. 야, 나 택시 타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왔냐? 택시 탄 거냐, 나? 그러는 거예요. 난 아주 황당하죠.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요 주사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필름이 끊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또 제 일이긴 한데, 어제 제가 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술을 친구랑 둘이서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냥 일어났는데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핸드폰 보니까 택시를 탄 내역이 있어. 그래서 이거 또 필름이 끊겼네. 이거 택시 탔네. 했는데, 이상하게 이마가 먹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아프지? 나 어디 부딪혔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야, 이 사람의 뇌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어렴풋이 택시 기사가 저랑 좀 붙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이 택시 기사가 뭐 하여튼 돈을 안 내든지 뭐 돈을 안 내려고 했는지 뭐 이렇게 필름이 끊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딱밤 딱밤 말고 떼콩 아시죠? 이거 주먹 쥐고 가운데 손 살짝 내밀고 머리 쥐어박는 거 있어요. 떼콩을 한 몇 대 때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몸에는 그 떼콩만 남아 있는 거야. 돈 낸 거랑.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이 술이란 게 그 업될 때의 기분은 좋지만 딱 집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딱 그게 오죠. 타임이 오죠. 내가 뭐 한 건가? 필름이 끊겼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소화불량과 속쓰림, 구토,
뭐 등등 머리 어지러움 어마어마하죠. 한참 좋지 않은 겁니다. 저도 그 택시기사가 딱밤을 때릴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많겠지만 참 진짜 그 딱밤이라는 거 참 무서워요. 멍들고 하는 꽤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픈 거 외에 아주 골이 아프더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사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2번이랑 연관이 됩니다. 뭐 기소 본능이라고 그랬죠, 2번이. 그리고 이제 기소 본능의 전제 조건은 필립이 끊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필립이 끊겼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패턴인데 이 패턴에는 아주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필름이 끊긴다는 거를 세 번째로 가정하시죠. 필름이 끊기면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택시를 탔는지, 아니면 뭐 집에 가려고 하는 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문득 눈을 떴을 때 집에 침대에 누워 있는 나를 보면 그래 다행이다. 뭐 잃어버린 거 없나? 뭐 이런 거 찾아보고 있으면 그냥 됐다 다행이다. 그래도 뭐 필름 끊겼네. 다음부터는 좀만 마셔야지.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의 주제.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네. 네. 그리고 제가,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10분 동안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물 먹을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혁강성재 돌아왔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죠? 왜 이 노래를 선정했냐면은 딱 그 주제가 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 취하고 필름 꺾였을 때 그 나의 상태, 뭐 이런 기분, 이런 거를 이제 이 노래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걸 넣어봤어요. 네, 아주 그 좀 몽환적이면서도 좀 서커스를 상상하게 만드는 필름 끊기면 좀 서커스 같죠? 이게 보이는 게 막 내 손이 내 손이 아닌 것 같고 이 친구가 내 친구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럼 주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뭐 다시 또 저에 대해서 살짝 약간의 설명을 붙이자면은 저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두 번째 말해준 기소 본능 이 제 주사예요. 한때는 저기 강릉에 있을 때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경포대에서 술을 먹고 이제 그 아는 선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아리 선배들이 모여서 술을 먹었어요. 한 18명 먹었나? 그래서 먹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너무 신나게 먹고 뭐 이렇게 인생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많이 먹은 거야. 근데 필름이 끊겼는데 경포대에서 자취방까지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요. 한 몇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억이 눈 뜨고 나니까 아니 이미 숙소도 거기다 정해놨는데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의 패턴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뭐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에 가는 본능이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몸에 뭐 잃어버린 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 뇌가 제가 없을 때 동작을 해줘가지고 고맙게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다녔죠. 근데 사건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옛날부터 아주 친했던 그 아는 형이랑 간단하게 저녁 겸 소주를 먹으려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너는 나 나는 너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는 형이 군대 동기를 만난 거예요. 그 술집에서. 참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좁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포장마차 거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렇게 막 둘이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냥 합석하자. 뭐 같이 먹자. 그래서 같이 먹게 됐죠. 그 형도 하도 오랜만에 본 거라서 그 군대 동기를. 그래서 맛있게 됐는데 의외로 그 형이 되게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뭐 음악성도 맞고 음악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분도 힙합을 하시고 저도 옛날 그때 당시에 랩을 했었어 가지고 얼싸안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2차도 가게 되고 3차까지 갔나? 3차까지 갔나 하는데 이제 더 웃긴 거는 2차가 끝나고 나서 그 제가 아는 형은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래서 야 너도 가자 해서 갔는데 야 근데 이게 술이 어느 정도 진짜 그 경계선 필름이 끊기기 전과 술을 안 먹는 거의 경계선에 딱 들어서면 술을 더 먹고 싶어져요 사람이. 그리고 또 이게 또 술이란 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나쁜 사람이랑 먹으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근데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괜찮은 형님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음악 얘기나 할 겸 그 먼저 가라고. 그리고 상황이 존나 웃긴 게 그리고 저랑 그 사람이랑 먹게 된 거예요. 저랑 군대 동기랑 계속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어쨌든 그래서 먹었죠. 먹고 필름이 끊겼는데 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진 거예요. 눈을 떴잖아요. 근데 집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가장 무섭고 섬뜩하고 오싹하고 등골 브레이킹 되는 제 경험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였냐면 이게 참 이게 아직 부모님도 모르시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제가 라디오 하는지 모르니까 예, 눈을 떴을 때 경찰서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경찰서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딱 눈을 떴는데 그냥 이렇게 네모난 방 안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늘 집에 갔잖아, 나는. 그죠? 늘 집에 가고 아무 일도 없었고 있어도 친구들이 말려줬고. 근데 딱 그 네모난 그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깼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경찰서인 거예요.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 했지? 뭘 잘못했지? 아주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이 오만둥이보다 많이 났어요. 시중에 오만둥이가 얼마나 많아요. 파는 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더 구구절절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왜 그랬냐면 제가 그냥 그거를 그 군대 동기랑 술을 계속 먹다가 필름이 끊겨서 집에 가는데 지나가다가 그걸 건드린 거예요. 이렇게 갓길에 차 주차돼 있는 거에 그거 아시죠? 이렇게 그 오른쪽이나 왼쪽에 그 오른쪽 왼쪽 창문에 이렇게 비 안 오게 하려고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걸 필러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서 이렇게 좀 부서졌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저는 그 당시에 그거예요. 집도 못 가고 뭔가 그 뇌에서 이제 하다가 작 기능을 멈췄나 봐. 집도 못 가고 그 자리에 누워버렸던 거죠. 그리고 잠을 잤는데 이제 그 차 주인이 신고해서 제가 경찰서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죄송하다 하고 이제 그 범칙금. 그래서 이제 그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되게 심각하게 막 이게 얘기하셔가지고 저 진짜 와 인생 망했구나 말했는데 25,000원 있네요. 지금 있습니다. 그게 벌금이 아니라 그 필러 값으로 그걸 내고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막 가방도 없어져 있고 아주 끔찍했어요. 저도 이게 이때 생각 지금 이거 라디오에서 얘기한 것도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선뜻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핸드폰 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그 군대 동기 형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 군대 동기 말고요. 이거 참 그 전화했더니 여기 다 있다. 다 챙겨놨다. 가져가라. 그래서 만나서 뭐 그때 그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냥 가방 다 놓고 그냥 집에 갔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제 술을 못 이겨서 생긴 일이죠. 뭐 사실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 큰일이 아닌 게 아니라 그 2만 5천 원이 날라갔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어, 지금 뭐 이거 들으면서 뭐 인터넷 검색하고 있겠지. 예, 어쨌든 바로 뭐냐면 저거예요. 나는 필름이 끊겨도 무조건 집에 가고 안전하게 조심하고 들어가고 내 머릿속은 괜찮다. 난 그래도 눈 뜨면 늘 집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 다른 데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당혹감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일인 게 저는 경찰서에 있었지만 뭐 장기매매, 나쁜 사람들, 뭐 조폭 뭐 이런 사람을 내가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뭔가 했다가 그런데 감금이 되거나 갇히고 뭐 손 묶여 있고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책을 왜 읽는 거라고 했습니까? 책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걸 책에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건 진짜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에이, 이 새끼가 이상한 거네. 나는 그럴 일이 절대 없어. 하던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번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뭐 이게, 음, 그때부터는 술을 정말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술이란 건 술이 아니구나. 실수 있잖아요. 실수는 뭐 10번 실수해야 10번 때 완전 인생 조지는 게 아니에요. 그 10번 중에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곱 번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 사고도 그래요. 자동차 사고가 사람들은 날 수 있죠. 뭐 뒤에서 누가 박던, 내가 박던. 근데 문제는 그 실수가 작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큰 실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자동차에 대한 사건 많죠. 예. 아주 주구절절 여러분들에게 해주고자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요 얘기를 듣고 하여튼 참 이거 멍청한 놈이네 뭐 이랬으면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고라도 여러분들은 꼭 술을 요즘은 그리고 술을 막 먹이는 문화가 아니어서 굳이 안 드셔도 돼요. 예, 그냥 뭐 친구랑 간단하게 커피숍을 가든지 찻집에 가든지 하세요. 예, 그런 게 낫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 많이 먹게 되면 그냥 집에서 드세요. 자기 집에서. 왜냐면은 딴 집에 먹어도 자기가 집에 갈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분노 조절과 좀 같은 맥락입니다. 예, 분노 조절도 사실은 이런 교육을 듣고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주사도 같죠. 예, 필름 끊긴 거를 내가 어떻게 제어할 거야? 뇌에서 거의 선천적이라고 봐도 돼요. 주사는. 예, 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각인돼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름이 끊기면 그 뇌가 나의 머리가 아닌 어떤 곳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뇌에 뭔가 이렇게 알코올이 술술이 젖는다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방법은 사실 술을 많이 안 먹는 방법과 아예 먹지 않는 법. 먹어도 아주 조금 먹고, 그리고 이제 진짜 좀 도가 넘어갈 것 같을 때는 죄송합니다. 술을 거르는 방법. 그리고 술을 먹는 척하고 버리는 방법. 뭐 많죠. 이렇게 딱 한 잔 간단하게 짠 하고 먹은 다음에 머금고 있다가 입으로 휴지 닦는 척 하면서 휴지에다 그 먹은 소주를 훅 해서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걸로 욕 많이 먹었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저의 그 사건, 저에게 참 모욕감을 준 거죠. 이게 뭐 남들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요즘 참 말하기 곤란한 얘기예요. 이게 참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도 참 창피하고, 그리고 또 엄청 무서운 일이 일어날 뻔했고, 뭔가 또 잘못되거나 뭐 두들겨 맞았어 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술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해서 드시고 기분 좋을 때도 적당히, 기분 안 좋을 때도 적당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은 좀 주제가 길었네요. 이게 참 술이란 거에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사실. 이게 말고도 많은데 지겹잖아. 그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이번에 술은 마무리하고요. 뭔가 또 이제 또 재밌는 주제가 생기거나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다음 화에 두 번째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들을. 그리고 이런 거 술이나 이런 사건들 사연도 이렇게 올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얘기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직 사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분노장탈은 잠깐 빠지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 저도 한때 이 라디오를 스트리머를 꿈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디오 클립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예전에 없어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뭐 응모하고 했었던 그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사연 읽기인데요. 네, 한번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아주 꼬맹이 때 가지고 아주 좀 나대더라고요. 지금도 나대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사연 읽기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사연 들어가 볼게요. 몇 달 전 인터넷에서 고구마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이 지나도 택배가 오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 못해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할아버지 말. 여보세요? 남. 아, 예, 저 고구마 주문했던 사람인데요. 고구마가 왜 이렇게 안 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아직 안 봤어, 이 새끼야. 여물어야 뭘 봐지, 이 사람아. 때 되면 나 봐서 보내줄겨. 기가 막혔지만 이왕 기다린 거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택배에는 고구마는 없고 편지 한 장과 웬 돼지고기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요, 멧돼지가 내려와서 고구마를 다 파먹어 버린겨. 이놈을 2주일을 갖다가 쥐어깨서 잡았는데 말이요, 고구마가 없은게 대신 이걸 보내는겨. 이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여. 자네가 주문한 피 같은 고구마를 파먹어 치운 놈이란 말이여. 이놈이 고구마 먹던 놈이니 그냥 고구마려니 하면서 먹길 바라네. 고기에서 고구마 맛이 날지도 몰라. 그리고 마지막 줄이 압권이었어요. 구매 확정해주게. 예, 저는 판매 상품 고구마를 멧돼지 고기로 구매 확정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예, 재밌네요. 예, 참 인상 깊은 내용이 참 많았어요. 아직 안 봤어, 이 새끼야. 구매 확정해주게. 예, 그렇군요.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사연까지 잘 마무리하여 잘 들었습니다. 저게 되게 옛날 꼬맹이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투, 뭐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뭐 이런 말투는 진짜 참 여전히 남아있네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저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이 사연을 올림으로써. 저 사연은 저거예요. 무슨 뭐 오디션 같은 거였나? 뭐 그래서 이제 저거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때 아마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참 좋은 추억이네요. 여러분들도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봐서 뭐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걸 도전해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 내가 이거 했었구나, 내가 이런 곡을 만들어봤구나, 내가 그때 어디 했었구나, 어디 갔다 왔구나,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자신한테 돌아오니까요. 그죠?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움직이시고 대신에 지금은 코로나 조심하시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2화 이렇게 잘 마무리했는데요. 다음에는 게스트도 한번 초대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거 혼자 말하는 게 너무 빡세고 제가 원래 말이 빠르긴 한데도 힘들어요. 말이 빨라서 그럴까. 네, 어쨌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혁강성재였습니다.